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너리스탁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장마감 후에 시장 점검과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번,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너리스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이슈, 그리고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 볼 건데요. 현재 시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증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달러 환율,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3개월 동안 1320원 부근의 고점 부근에 현재는 놓여 있고요. 아래 하단이 1285원이니까요. 1285원과 1320원의 박스권에 현재는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321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만 좀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 한 8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파란색 불을 띄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가 내려오는 게 조정 국면이냐 아니면 낙폭을 확대하는 그러한 낙폭 확대 구간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만 체크해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원달러 환율 체크 드렸습니다. 만일 낙폭이 확대되거나 조정의 폭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1320원 위로 올라갈 거니까 원달러 환율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일봉 차트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4.1%를 한번 찍은 적이 있죠. 지난주에 4.1% 찍었을 때가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4.1%를 찍었는데요. 실업률이 3.7% 나오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17만 건에서 21만 건으로 굉장히 좋게 발표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기대감보다는 금리 인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4.1%가량 높게 나온 이후에 현재는 4.1%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상단이 5.5%인데요. 이 원달러 10년물 국채금리가 4% 미만을 내려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내려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현재 원달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3.9% 후반, 그러니까 3% 후반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현재 보시면 박스권이 3.8 정도에서 4.1 정도의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WTI 유가 관련돼 있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이 주말 동안에 미국하고 영국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침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큰 요동이 없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1% 내외 정도의 상승 흐름만 나와 주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유가도 역시나 박스권 부분이 하단은 68달러이고요.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75달러로 지금 찍히고 있는데요. 68달러와 75달러의 박스권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이처럼 유가가 68에서 75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빨간색 도지가 나온 이후에 오늘 삼성전자가 약 한 1%가량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 가격대가 이전으로 돌려보면 지난 11월 달에 고점 부근이고요. 지난 작년 여름에 고점 부근에 삼성전자가 놓여 있어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목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와 주었죠. 이전 고점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잘 잡아준 이후에 이처럼 3일 동안 약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코스피도 역시나 삼성전자처럼 1년선 부근에 코스피에 대한 지지 라인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1년선에 대한 부분들을 잘 형성되어 있는 걸 통해서 계속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코스피 지수의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금융주를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호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어서 금융주의 를 통해서 미국의 증시가 뭐 유동을 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P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치보다도 0.1%가 떨어졌고요. 3개월 연속해서 계속 PPI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그러한 증시였고요. 국제 유가가 중동 불안 때문에 한 1% 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서요. 오늘 저녁은 휴장인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들이 순매수가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밸류에 대한 약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에서의 약보합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면서 해운주라든지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승인이 된 걸 통해서 재료 소멸로 인식해서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늘 또 역시나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국내 증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 또는 그동안 굉장히 낙폭 과대에 대해서 저평가에 대한 국면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현물 선물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거기에 엔터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갤럭시 24 언팩 행사가 조금 있으면 벌어질 건데요. 그 언팩 행사에 CXL 반도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 우선은 첫 번째 종목 대성에너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국의 군함에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 군함에서 그 미사일을 격추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전해졌거든요.
주말 사이에도 뭐 미국하고 영국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었고 이번에는 미사일 공격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대성에너지 같은 에너지 또는 해운 물류 같은 물류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산유국들의 해상 진출로고요. 대한민국의 약간 70%의 원유 수입이 통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에너지 같은 종목들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하버드대에서 10분에 완충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1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고 6,000번 충전 방전을 해도 이 용량이 8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을 두는 그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 업체에 투자한 건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공업 오늘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네, KMW 이재용 삼성 회장이 신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삼성 리서치 센터였죠. 삼성 리서치 센터에 가서 육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체크했는데 육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두 종목은 바로 역시 KMW였죠. KMW를 지난주에 나왔었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KMW가 약간 17%가량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었던 종목이 오늘 특징적인 흐름의 KMW였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은 아마 이 도너리스탁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종목이죠.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고 상용화한 회사가 바로 네오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쪽에는 CXL이다라는 거 몇 번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 CXL 반도체의 대장주 네오셈이 오늘도 역시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준 종목이었다. 이렇게 종목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관련 소식과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은 아래 화면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QR코드에 대시면 링크 나올 건데요. 링크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시장 상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드려 볼 거니까요. 자세한 건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종목 상담 실시간 시간에 찾아뵙겠고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 실전 전략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으로 서울경제 TV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게 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DIC라고 하는 종목이고 5,800원에 10%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DIC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 기대감이라든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테마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DIC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DIC라고 하는 종목 주봉 차트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긋는 이유는요. 3년 정도의 주봉 차트를 그어서 중간 가격을 선을 그은 다음에 중간 가격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중간 가격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찾는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방법이 이 3년치의 주봉 차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DIC가 3년 주봉 차트 중간값 위에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 거는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수급 주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잘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DIC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검정색 선이 1년선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이 1년선이고 1년선 위로 올라가면 이처럼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1년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1년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1년선 밑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4,870원인데 매수하신 금액이 5,800원이죠. 4,870원 부근에서 저는 이 종목 비중이 10%이지만 물타기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4,800원 부근에 물타기한 이후에 첫 번째 걸리는 자리 5,9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800원에 매수를 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는 4,800원이기 때문에 10% 비중을 더 추가하시게 되면 단가는 낮아질 거고 그렇게 낮아진 가격에서 5,900원 부근 오게 되면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DIC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비코전자. 네, 아비코전자. 14,500원에 10%요. 14,500원에 10% 비중이시라고요. 아비코전자를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신 거세요? 예전에 추천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안 사고 있다가 네. 지금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사셨어요? 네. 이 인텔 차세대 DDR5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 아비코전자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비코전자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체크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비코전자의 주봉 차트이고요. 중간 가격을 매겨볼게요. 한 12,2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고 현재는 중간 가격 위쪽에 아비코전자가 포진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1,200억, 1,400억, 1,600억, 그리고 2023년에 약 한 1,300억 정도로 해서 매출액은 고정 매출이 조금 나오는 그런 회사고 다만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수급 주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누적 순매수는 1개월 동안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1개월 동안의 누적 순매수는 개인들만 매수해 놓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투신 쪽이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계속 매도하는 그러한 흐름에 있는 종목이 아비코전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이 검정색 선 1년선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회사가 아비코전자고요. 지금 현재 뭐 밑으로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보였지만 저는 이 파란색 음봉 1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그러한 종목이고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현재 이 14,600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왔고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구간이 지금 15,900원, 16,000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야비코전자를 들고 있다 그러면 13,000원 초반대 오게 되면 한 번 더 물타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저 같으면 물타기를 한 번 더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14,6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16,000원 부근에 1차 매도와 2차 매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비코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 34,000원에 25%의 비중으로 시청자분이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반도체용 고순도 그 희귀가스 국산화 계획 소식이 전해졌었던 그런 모멘텀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포스코 엠텍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중간 가격이 한 22,000원 부근이 중간 가격이고 현재는 중간 가격 위에 포스코 엠텍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의 매출액보다 2023년에 매출액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 매출액이 잘 나오는 회사를 제가 미인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인주에 포함되는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미인주를 과연 누가 살까요? 개인들만 현재는 조금 매수 우위에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누적순 매수에서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기타 법인 그리고 내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주봉 차트 보셨다면 이제는 포스코 엠텍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1년선 관련돼 있는 부분들 1년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었던 포스코 엠텍 올해도 이 포스코 엠텍이 이처럼 큰 흐름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올해는 2차 전지 업황 관련되어 있는 기대치를 좀 낮추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포스코 엠텍 34,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1년선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 종목이 상승하려면 적어도 올해 3분기 정도, 3분기 후반 또는 4분기 초반 이렇게 갔었을 때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비중을 좀 조절하셔서 34,000원에 매수하셨던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쪽이 3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쪽에 34,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1년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다. 이렇게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기술요. 64,000원에 9%예요.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종목 64,000원에 9% 예. 보유하고 계세요. 이 종목 하나기술을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예,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리고, 전분에는 많이 내리고, 또 네. 2차 전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모르고 또 딴 거 살려고
못하고 많이 내리는 거 이제 골라가 사다가 이거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현대 기아차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니까요. 또 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이제 하나기술인데요. 모멘텀이 좀 살아있긴 한데 차트적인 흐름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3년 주봉 차트를 열어서 중간 가격을 클릭을 하면 74,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 이 3년 흐름에 있어서의 중간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포지션을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상승 쪽에 있는지 아니면 밑에 바닥 쪽에 포지션에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3년 차트 주봉값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억, 뭐 1,100억, 1,100억, 그리고 2023년에도 약 한 1,100억 정도, 1,000억 내외 정도의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0억 내외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 중요한 건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2023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또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보시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다만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에서는 조금 비중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들만 현재는 굉장히 큰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중간값 아래에 있지만 계속해서 흐름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중간값 일봉 차트로 오시게 되면 지난 7월, 8월 달에 굉장히 크게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되어서 현대차, 기아차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이제는 상승 흐름이 바뀌었죠. 하락으로 횡보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종목은 현재 6만 원대가 바닥인 부분들은 차트적인 흐름을 보셔도 아실 겁니다. 6만 원 부근이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바닥인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6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업황이라든지 섹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작년에 있었던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거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작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사라지려면 사실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가격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올해 3분기 말이나 또는 4분기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은 현재는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서 6만 4천 원에 비중이 9% 정도 되신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만약에 이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6만 원 정도에 온다, 뭐 6만 원, 6만 1천 원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이 종목 올라올 때 1년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한 뭐 7만 9천 원, 8만 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그 부근에 왔었을 때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하나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올라가기는 7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네, 7만 원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기대치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 하나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상담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NS텍이고요. 네. 43,800원에 20%입니다. SNS텍 43,800원에 20% 비중이시라고요. 네, 제가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이 SNS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좀 있으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매수 이유가 있으세요? SNS택이 이게 그 대만의 뭐죠? TSM인가 그거를 경쟁으로 해가지고서 삼성에서도 여기에 투자도 좀 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수를 좀 해봤어요. 근데 그동안 쭉 잘 나가더니 근래 와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NS택이 포토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이 테마주로 한번 엮여 있었고요. 그리고 투과율이 90%를 반도체에서 극자외선 관련되어서 공정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종목에 있어서의 테마로도 좀 엮였었던 종목이 이 SNS택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 흐름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었던 그 흐름이 있었는데요. 주봉적인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고요. 중간 가격이 한 39,000원, 4만 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 중간 가격이고 SNS택이 중간 가격 위에 살짝 이렇게 놓여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00억이었고 980억이었고 1,200억, 그다음에 1,400억 정도로 매년 매출액이 10% 또는 20%씩 잘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매출액이 20%씩 나오는 회사를 제가 미인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SNS택 역시나 미인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개인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만 좀 큰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하고 투신 쪽, 특히나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에서의 매도물이 조금 많이 쏟아졌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물이지 않습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바스켓 매매죠. 한 바구니에 정말 좋은 미인주를 담는 그런 것보다는 한 바구니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요. 50종목, 40종목 이렇게 담는데 금융투자에서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수익 실현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진행되고 있는 게 금융투자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SNS택이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작년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왔다면 차트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이제는 하락에 대한 흐름까지 나왔는데 이 길이가 같죠. 그러면 횡보하는 길이도 같아져야, 그래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보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길이는 적어도 올해 한 2분기 정도는 가야, 그래야 이 SNS택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럼 이 SNS택이 상승하겠냐 또는 하락을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 점선 있는 게 이게 2년선이거든요. 2년선과 1년선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이고, 현재 비중 20%지만 1년선과 2년선 안에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종목 45,000원과 그 다음에 5만 원 부근, 이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는 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45,000원 부근, 그다음에 5만 원 부근에서 밑에서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매도하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SNS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퍼스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문자로 주셨고요. 3,600원에 비중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해 보겠습니다. 중간 가격을 차트적인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중간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3,600원이 중간 가격이고요. 현재
오늘 종가가 3,400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퍼스텍이라고 하는 거 3,600원에 시청자분이 매수하셨기 때문에 중간 가격 부근에 현재 차트적인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년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2023년에도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인 거는 분명하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수급이 기관들이 지금 포지션을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과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는 그런 종목이 퍼스텍이다. 이런 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일봉으로 넘어가면요.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뭐 기관들이 건드리지 않고 개인들과 외국인들만 치고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돈을 잘 버는 회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 부근이 계속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뭐 3,000원 초반대에서의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1년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래량은 조금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3,600원에 매수하셨지만 분명히 3,600원 부근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3,800원 부근. 그러니까 3,6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3,800원 부근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일부 비중을 줄여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이 퍼스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퍼스텍 대응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메시지 주신 시청자분의 종목인데요. 경남제약 2,044원에 10% 비중이라고 주셨거든요. 경남제약을 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그러면 경남제약에 있어서의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3년치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 뭐 이 정도 중간 가격이 되겠네요. 가격이 한 6,600원, 6,700원 정도 부근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2,044원이니까 최근에 경남제약을 매수하신 것 같고요. 그럼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시면 계속해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죠. 700억, 640억, 590억. 2023년에도 약간 뭐 6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500억 후반대에서 700억 뭐 초반대까지 이렇게 매출액은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전혀 건들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과 개인들만 치고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일봉 차트에서 매출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1년선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이어서 최근 들어서 경남제약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폐렴 관련돼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폐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 경남제약이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고요. 지금도 역시나 폐렴 관련되어 있는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이고 폐렴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벌써 한 번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렇게 두 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 경남제약 최근 들어서 매수를 2,040원에 10% 비중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손절하신 이후에 1,300원 부근대까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매수해서 수익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내려가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손절하신 게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도 도너리 스탁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내일도 전화라든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쪽에서의 상담 진행할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공략주까지 소개해 드리는 도너 리포트 시간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와 공략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너 리포트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역시나 오늘도 종목 AS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도너 리포트 시간에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 오늘 AS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종목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종희 부회장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CS2023에서 나와주었고 M&A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M&A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기자 간담회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했었다고 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M&A 기대감이 있다. 그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이렌시스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삼성이 연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건데 그 로봇 이름이 보핏이죠. 이 보핏에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그 감속기를 이렌시스에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렌시스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영국이 아마존 그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을 했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시장 점유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렌시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유 설명드리면서 이렌시스 말씀드렸는데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게 되면요. 링크 받으실 거고 그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 공략주로 받아보시면서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렌시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차트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이렌시스의 차트고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렌시스를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 화면에서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만일 다음 날 공략하시려면 시초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내외에서 공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이렌시스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날 목요일 날 보시게 되면 시가가 6,170원이었고요. 고가가 6,940원까지 23%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에 시작한 이렌시스가 23%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이렌시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너 리포트의 공략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너 리포트의 공략주는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에코바이오가 오늘 도너 리포트 공략주로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업계가 친환경 연료를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엔 기구 협약을 통해서 탄소 감축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이런 화석 자원이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식물성에서 나온 기름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쪽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친환경 원료가 항공유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요. 이 친환경 원료 도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에코바이오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항공유보다 친환경 항공유가 한 2배에서 5배 정도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80%로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에코바이오를 추천드리는 이유 말씀드리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좀 제기되면서 에코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요. 칼륨 비료라든지 또 대체제인 질소 비료라든지 이런 비료들이 공급에 있어서의 차질을 좀 빚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에코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에코바이오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가축 분뇨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을 개발해 성공한 기업이 바로 이 에코
프로라고 합니다. 에코바이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이 에코바이오인데요. 에코바이오 차트적인 흐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차트가 에코바이오의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에코바이오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간값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가격을 매기면 현재 이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7,5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이 7,500원 중간 가격 아래에 에코바이오가 포진되어 있고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중간 가격 아래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려다가 또 떨어지고 상승 흐름이 나오려다가 떨어지고 하는 종목이고 바닥권인 뭐 4,000원, 5,000원 부근에서 계속 바닥권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에코바이오고요. 이 종목 매출액은 잘 나오는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매년 180억, 160억, 160억씩 매출액은 고정적인 매출인 것 같습니다. 뭐 160억에서 180억 내외의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마이너스 1억이고요. 2023년에는 뭐 10억대가 넘어가는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사내에 돈이 짱짱하게 많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개인들만 치고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에코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지금 누적 순매수를 좀 많이 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에 있고 기관들은 전혀 건드리고 있지 않은 기관들 쪽에서는 깨끗한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 확인 가능합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잘 기억하신 이후에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에코바이오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 때문에 돈은 매출액은 그렇게 못 버는 회사는 아니고 고정적인 매출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요. 한번 1년선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 1년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요. 다시 또 1년선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에코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이 에코바이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흐름을 좀 크게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에코바이오를 현재는 거래량을 동반돼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눌림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실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검정색 요 실선이요. 이게 5일선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선이 10일선이고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이 5일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에코바이오이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드렸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모멘텀 잘 기억하시면서 돈을 못 버는 그러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를 단기적인 흐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종목일 것 같아서 이 종목 말씀드리고요. 5일선 부근에 매매를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5일선 부근이 아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노란톡 입장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건데요. 그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 에코바이오 관련되어서 매수가, 목표가 또는 손절가 같은 부분들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에코바이오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증시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러한 주간이고요.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관들이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러한 오늘이었고요. 도너리 공략주로는 오늘 에코바이오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주식 투자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도너리스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도너리스탁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